가까운 미래에 많은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IMF의 지원이 전통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빈민국과 암호화폐 그리고 IMF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실제로 상용화하여 사용하고 있던 나라들은 대체로 해외 이주 노동자를 많이 보냈던 나라들로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통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규모가 크지만 송금 루트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민국과 암호화폐의 다음으로 큰 사용 사례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올해 6월 9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안을 총의석 84석 중 62석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두 개의 법정 통화가 공존하게 되었으며 이 나라는 2001년 1월부터 그동안 사용하던 통화 콜론을 폐기하고 미국 달러화를 법정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채택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비트코인을 추가로 법정 통화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함과 동시에 두 개의 법정 통화를 실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정 통화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배타적 통용성을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유통수단을 배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신용을 지탱합니다. 한 나라의 하나의 법화만을 채택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주체성이 미약한 엘살바도르라는 작은 나라가 두 개의 법화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구심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여러 영상들을 통해 현재 금융을 주무르고 있는 글로벌 금융 세력의 3대 국제기구가 IMF, 세계은행, BIS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지금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BIS는 그들이 만든 전 세계의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역할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 통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의 나라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각국의 디지털 화폐 CBDC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차관을 당연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상지원금으로 할당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 등에 지급하면서 돈놀이를 했던 기관입니다. 따라서 빈민 퇴치를 위해 만든 기구가 더욱 빈민국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관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을 길들이게 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IMF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사악한 국제기구입니다. 이 사악한 국제기구는 IMF 기금을 이용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를 완전히 해체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현재 IMF가 위에서 언급한 해외 송금과 빈민국의 비트코인 법정화폐라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의 배후에서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음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제 채널의 리플과 화폐개혁 시리즈를 통해 이 사악한 기구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움직여가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빈민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에 대한 부분은 리플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IMF와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심각한 경제 상황에 들어간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두게 되고 초인플레이션인 아르헨티나도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경제 위기에 떠밀린 여러 국가들의 선택지가 암호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국제 경제기구들이 세계 경제를 더욱 파탄내는 역할을 해왔기에
파산을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그들의 책임도 있을 뿐더러 엘살바도르가 국제사회의 큰 저항 없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게 되는 결과를 볼 때 금융 마피아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살바도르가 경제 파탄을 맞이하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많은 과정과 이후 이것을 따라하려는 여러 국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퍼즐이 하나씩 맞춰 들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호화폐를 만든 주체가 금융 마피아임을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돈으로 세상을 다시 약탈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에 손쉽게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달러와 비트코인 두 개의 법정 화폐를 승인함으로써 마치 거래소의 달러 마켓과 비트코인 마켓의 모습과 같이 흡사 거래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달러를 함께 승인한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의 돈을 쓰레기로 만들어 가치 이동을 꿈꾸는 그들의 계획 속에는 IMF와 같은 기구가 그들의 도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IMF는 빈민국이나 경제 위기에 놓인 국가들에게 구제 금융을 하는 통화 바스켓이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기축 통화의 본질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과 달러 체제를 보완하는 제3의 가상화폐로 SDR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중국의 위안화가 그것입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과정에서 금과의 결속이 있었고 그 다음 석유와의 결속이 있었습니다. 이후 달러는 그 어떤 담보 결속 없이 금융시장에서 금융 마피아의 힘만으로 기축통화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러를 무한 발행하여 전 세계에 뿌리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어떤 이유로든 달러가 이제는 더 이상의 기축통화로서의 힘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기축통화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화폐가 평가절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새로운 등장은 이미 그들이 준비해 놓은 가치 이동 수단일 확률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들의 새로운 화폐에 새로운 힘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과거에 달러와 결속했던 석유나 금 등에 결속하거나 IMF와 같은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살바도르와 비트코인의 만남은 가까운 미래에 많은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IMF의 지원이 전통화폐가 아닌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결정 투표가 끝나자 중남미 국가들, 즉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파나마의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국가들 중 파라과이가 곧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따르거나 최소한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파라과이의 카를로스 레질라 의원은 국제 채굴 업체와 해외 암호화폐 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나마 하원 의원 가브리엘 실바는 엘살바도르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논평하였으며 파나마도 이와 같이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송금로가 선진국보다 빈민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깔리고 있고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통제불능의 금융 시스템에 가까운 국가들이 먼저 비트코인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다가올 미래에 대한 IMF의 목적을 엿보기에 충분합니다. 현재에 그려지고 있는 여러가지 금융의 밑그림을 보면 IMF의 통화 바스켓에 비트코인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빈민국과 비트코인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가리키는 목표 지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